안녕하세요, 정미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거리 속력과 그 다음에 농도에 관한 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목토 앞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숙제일 텐데 꼭 미리 보고 오라고 했는데 안 보고 왔다가 이제 또 괜히 이제 조짐당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오세요. 자, 흐르는 강물 위에 두 지점 A, B 사이를 시속 6km인 배를 타고 왕복하였더니 3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강물은 지점 A에서 B를 향하여 시속 2km로 흐른대. 요렇게. 강물 이렇게 흐른다는 거야.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일단 미지수 A, B 사이의 거리 X. 자,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시속 6km인 배를 타고 왕복하였더니 3시간. 그러니까 왕복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해서 총 3시간 시간에 관한 식을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냥 참 속 시원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데 강물 나오는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 자, 시속 6km인 배를 타고 왕복했을 때, 자, 시속 6km니까 얘가 배가 6km를 갈 수 있는데 얘가 이제 물이 2km가 흐른다는 건 뭐냐면 배가 이 상태에 있어도 그냥 2km 간다는 거야, 1시간에. 그래서 내려갈 때는 어떻게 돼? 내려갈 때 속력은 배의 속력과 더하기 강물의 속력이겠지. 그럼 거슬러 올라올 때는, 우리 올라갈 때는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이제 강물 같은 데 놀러 가서 놀 때도 내려갈 땐 가만히 있어도 튜브에 이제 거기 있잖아. 튜브 그 중간 구멍에다 엉덩이 딱 꼽아가지고 내려가면 그냥 내려가. 왜냐면 강물의 속력 때문에 내려가는 거야.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근데 올라갈 때는 그 강물의 속력을 보다 내가 움직이는 속력이 높아야만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올라갈 때 속력은 어떻게 되냐?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이 마이너스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시간에 관한 식을 이제 작성할 건데, 시간에 관한 식을 쓰자면 속력분의 거리니까 내려갈 때 속력 8분의 거리 x 더하기, 그 다음에 내려올 때의 속력은 6 빼기 2니까 4km밖에 못 가, 1시간에. 4분의 똑같은 거리니까 x는 3시간이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 뿅! 2번 문제. 토끼와 거북이가 2km 달리기 코스에서 경주를 하기로 했다. 경주에 이길 자신이 있었던 토끼는 출발선에서 거북이보다 200m 뒤에서 거북이와 동시에 출발했대. 이게 무슨 거만한 태도일까? 진짜 싸가지 없다, 그지? 여기 토끼. 싸가지 없는 토끼. 자, 200m 뒤에서 동시에 출발했대. 거북이는 분속 20m로, 토끼는 거북이의 속력의 2배의 속력으로 달렸대. 그럼 토끼의 속력은 얼마다? 40m야, 40m. 분속 40m. 여기에 거북이가 20m인데 2배라고 했으니까 2배의 속력으로 달렸는데, 토끼가 중간에 낮잠을 잔 후 결승점으로 부랴부랴 달려가 보니 이미 거북이는 토끼보다 10분 일찍 들어와 있었다. 이때 토끼가 낮잠을 잔 시간은, 그러면 토끼가 X분을 잤다고 하자. 그지? 근데 여기서 거북이가 토끼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는 것은 토끼의 시간이 10분 더 많다는 얘기야. 그럼 토끼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면, 토끼는 2km 달리기 코스면 여기가 결승점이라고 하면 여기 거북이는 2km밖에 안 간 거야. 근데 토끼는 2km, 200m를 간 게 되는 거지. 근데 분속 미터니까 우리 여기를 고쳐주자. 뭐로? 2000m로. 자, 그럼 토끼의 시간에서 빼기 거북이의 시간을 빼면 10분이다. 이렇게 식을 작성할 거야.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 40분의 토끼 거리 2200m 걸었지. 이건 그냥 진짜 움직인 시간이야, 움직인 시간. 더하기 낮잠 잔 시간까지 해서 토끼의 시간이 되는 거고, 거북이의 시간은, 거북이는 그냥 어떻게 분속 20m를 2000m 동안 간 것뿐이야. 그래서 빼면 10분. 자, 다시 정리하면 토끼의 시간, 거북이 시간 빼면 10분이다. 왜냐면
이미 거북이는 토끼보다 10분 일찍 들어왔다는 거는 10분 더 덜 쓴 거야. 덜 쓴 거. 그래서 토끼가 10분 더 걸린 거니까 토끼의 시간이 10분 더 많다. 그래서 토끼의 시간에서 거북이의 시간을 빼면 10분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자, 그 다음 경찰이 100m 떨어져 있는 도둑을 보고 몇 초 4m의 속력으로 쫓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것도 못하는 쫓지. 경찰이 도둑을 쫓기 시작한 15초 후에 이를 알아챈 도둑은 몇 초 3m의 속력으로 도망간다고 할 때 경찰이 출발하여 도둑을 잡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자, 그럼 경찰의 시간 X라고 하자. 그럼 도둑의 시간은 15초 후에 움직인 거야, 얘는. 그래서 15초 적어. 자, 얘네들을 잡았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거리가 같아야 돼. 근데 잡볼게. 경찰이야? 도둑이야? 경찰 100m 떨어져 있다 그랬어? 그럼 경찰은 몇 초 4m의 속력으로 가는 거니까 경찰은 어떻게 가야 돼? 4x. 여기 잡은 거야. 도둑은 여기서 3m의 속력으로 x-15초 동안이야. 이렇게. 근데 어차피 어떻게 돼야 돼? 이거 같은 거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같은 거리. 여기. 그지? 그래서 쓰면 어떻게 하면 돼? 100 더하기 3 곱하기 x-15는 4x다. 이거 거리 같은 거잖아. 수직선으로 그리자면. 맞지? 다시. 경찰은 100m 뒤에 있었고 몇 초 4m 속력으로 쫓았으니까 이게 4x야. 4x. x초 동안 움직인 거리야. 경찰이 움직인 거리. 자, 도둑은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는데 얘는 15초 후에 움직였어. 몇 초 3m 속력으로 3 곱하기 x-15.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씩 얘랑 얘도 한 거는 4x랑 같다. 둘레의 길이가 22km인 성의 둘레에 예원이와 병윤이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못 볼 수도 있어. 괜찮아.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전거 타려고 한다. 예원이가 시속 12km로 겁나 빠른 여자야. 출발한 지 20분 후에 병윤이가 시속 8km로 출발하였다면 두 사람은 예원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납니까? 얘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반대로 걸었을 때는 이 두 사람의 걸은 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나오면 되지.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쓸 건데, 자, 일단은 예원이의 시간 X, 병윤이의 시간 20분 후니까 20분 더 적게 움직인 거야. X 마이너스 얘 시속이니까 60분의 20시간. 만났다는 예원이가 걸은 거리 뭐 이만큼이라고 치고 병윤이가 걸은 거리 이만큼이라고 치면 만났다는 거는 만났다는 거는 얘네들의 걸은 거리의 합이 얼마다? 한 바퀴다. 22km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작성할게. 거린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예원이 12 속력 곱하기 시간. 그 다음 병윤이 시속 8km x-60분의 20분은 22km다. 됐죠? 계산 연습이라도 해야 되니까 답은 절대 내주지 않아요. 다 푸세요. 문제 5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490m인 철교를 통과하는데 16초가 걸렸다. 이게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갑니다. 또 길이가 750m인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15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 안 보였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제 완전히 통과한다는 건 알아. 얘가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된다? 490 더하기 열차의 길이 x다. 안 보였다는 거는 뭘까? 안 보이는 거는 얘가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안 보여. 여기서부터. 이게 열차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얘가 안 보인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터널의 길이에서, 그러니까 터널의 길이 여기서는 750이지? 750에서 열차의 길이가 빠진 게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래서 자, 식을 쓸 건데 얘네들은 내가 뭐라 그랬어? 1번에 일어난 사건과 2번에 일어난 사건이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에 문제를 거의 90% 이상 다 푼다고 했잖아. 속력. 시간분의 거리. 16초
분의 거리 490 플러스 x는 이때의 속력과 두 번째 사건의 속력이 같다. 15초 동안 안 보였다. 750 마이너스 x. 안 보인 거는 터널에서 열차의 길이를 빼주면 된다. 6번 문제. 물 180g과 소금 20g을 섞어서 싸가지 없어. 농도도 나보고 구하라는 얘기야. 자, 농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물 180g에 20g이면 소금 20g 들어있는 거고 전체는 200g이잖아. 괜찮다. 얘는 10%밖에 안 되는 거네. 그치?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 물 Xg 나갔어요. 농도가 처음 농도의 2배라는 건 20% 됐다는 뜻이겠네. 그치?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소금에 대해서 쓰면 돼. 어떻게? 자, 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이 나가니 안 나가니? 안 나가지. 그러니까 물은 없어졌는데 소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더 짜게 되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양은 변하겠지. 소금 물이니까 200-x 소금 20g 이거지? 오케이. 소금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200-x의 20%가 소금인데 그 소금이 20g이야. 끝! 7번 6% 설탕물 300g에 6% 300g이면은 너네들이 좋아하는 씨발이에요. 씨발그램이 들어있어요. 자, 거기다 설탕 50g을 넣었대. 50g 더 넣었어? 그럼 얘 50g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쭉 350g. 그러면은 이게 68g이고 농도도 바뀌었겠다. 그지? 응. 그 다음에 8% 소금물 Xg을 더 넣으면 12% 소금물이 된대. 12% 350 플러스 X겠지? 여기 거랑 여기 게 섞였으니까 그럼 이것도 소금물 문제니 설탕의 양으로 문제 풀면 되겠다. 여기 설탕의 양은 100분의 8x니까 마지막으로 정리. 여기 있는 설탕 여기 있는 설탕 섞으면 이거잖아. 68g 더하기 100분의 8x인데 그 소금이 그걸 당연히 이거는 똑같이 쓰면 안 되잖아. 방정식 안 풀리지. 그건 항등식이야. 얘를 합한 게 여기의 소금인데 여기의 소금은 얘 입장에서 보자면 350 플러스 x의 12%다. 100분의 12, 350 플러스 x. 됐죠? 답은 안 내주는 거니까. 자, 문제 끝났어요. 숙제할 때 혹시라도 모를까봐 일단 정리를 좀 해놨고, 좀 참고를 해서 푸세요. 나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소금물 문제 너무 쉬운 것 같아. 내 개인적인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연습을 자꾸 하고 그걸 풀 때, 선생님이 저렇게 했으니까 저걸 그대로 따라해야지 하면 절대 들지 않아. 내가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이용해서 푸세요 이렇게 하는 건 너네들한테 도와주는 거지 절대적으로 날 따라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기계적으로 나중에 푸는 친구들 있어. 특히 연립방정식 같은 거 풀 때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욕 뒤지게 먹어.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쿠사리 먹고 막 조짐당하고 막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아직 중1이기 때문에 습관을 들일 수 있어. 나빴던 습관들도 고칠 수 있어. 아직까진. 중2 때부터 시작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욕을 좀 먹더라도 고쳐야 돼. 절대적으로. 너네들한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염.